안녕하세요. 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세계 여행 과학이 빛나는 밤의 시간입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방송은 못했지만 그동안에도 이제 꾸준히 저는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비키스토리 컨텐츠, 이제 과학하고 사회 여러 분야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떤 여행이랄까요? 여행을 하나의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던가 무언가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여행 티켓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이 세상에 어떤 감춰져 있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초등학생들에 초점을 맞췄어요. 제가 또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좀 더 초등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내용을 그 초등학생들 위주로 맞췄으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폭넓은 이야기들을 다루니까 초등학생이 아니더라도 들으면 재미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좀 만들어 봤고요. 어쨌든 이런 컨텐츠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좀씩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반응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될지 한번 좀 감을 잡아보려고 방송을 또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거대한 우주로 롤러코스터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행 티켓은 의자입니다. 로켓도 우주왕복선도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의자에 이제 편히 앉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 거대한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죠. 우선 이 지구가 뱅글뱅글 돌면서 자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적도 부근에서는 무려 시속 1667km나 되죠. 자동차가 시속 100km로만 달려도 이게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6배나 되는 거죠. 1초에 460m나 갈 수 있는 속도죠. 눈 한 번 깜빡할 동안 운동장 2바퀴를 돌 수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1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속도도 공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자전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공전하고 있는데, 이 공전 속도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보다 1000배 더 빠르거든요. 무려 시속 10만 km입니다. 1초에 거의 3만 m를 달릴 수 있는 속도죠. 30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눈 한 번 깜짝하면 운동장 150바퀴를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태양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태양계 자체가 이 은하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은하도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계는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다 같이 시속 78만 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8배 정도 빠른 거죠. 눈 한 번 깜짝하면 우리 학교에 있는 운동장 1000바퀴를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딱 1초에 1000바퀴를 돌 수 있죠. 네, 정말 엄청나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초에 1000바퀴를 돕니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은하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은하도 역시 이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들 사이도 멀어지고 있거든요. 은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25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눈 한번 깜짝하면 저 먼 지평선 너머로 휙 사라질 정도로 빠른 속도죠. 지금 우리는 뱅글뱅글 휙, 또 슝, 아주 빠른 속도로 정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비행기 여행은 우리 우주 여행에 비하면 정말 어디 뭐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초라한 수준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빠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뭐 순식간에 알아차리겠지만 모두가 같이 움직이면 눈치채기가 힘듭니다. 이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 시속 100km의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다 같이 그 100km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냥 다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줄 모르죠, 사실. 고속도로에서 다 같이 달릴 때는. 다만 이제 저 멀리 보면 이제 뭐 가로등이나 주변 풍경들이 계속 뒤로 빠르게 지나가니까 우리가 빨리 달리고 있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을 뿐이죠. 만약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 주변 풍경이나 가로등도 똑같이 만약에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다 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도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느끼기가 힘들죠. 똑같은 속도로 계속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밖을 보지 않는 이상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멈추거나 갑자기 위아래로 막 흔들리면서 속도가 변하면 느낄 수가 있죠. 우리의 우주 여행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이고 속도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 힘든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실 수도 있겠죠. 느낄 수만 있다면 진짜 뭐 우리가 롤러코스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짜릿함일 테니까요. 자, 그럼 세상이 좀 달라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런 속도를 못 느낀다는 게 천만다행이죠.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우주의 롤러코스터를 상상해 보는 건 정말 꽤 멋진 일일 겁니다. 눈 한번 감는 것만으로 지구상의 그 어떤 롤러코스터보다 또는 제트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하고 또 연관돼서 또 한 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과학 개념을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이것과 연관된 인물에 대한 여행을 또 떠나볼 텐데요. 잠시만요. 좀 내리고요. 우리가 이제 만나볼 이제 과학자를 만나볼 텐데요. 그 여행을 떠나볼 텐데 여행 티켓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무섭거나 두려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벌벌 떨죠. 제가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또 누군가는 이제 쥐를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 덕분에 과학자가 됐고 아주 멋진 실험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마치 팽이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과학자 레옹 푸코.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과학자인데요. 잠시만요. 푸코는 1819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레옹 푸코가 겨우 10살 때 돌아가셨죠. 아버지의 이른 죽음 이후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푸코는 지방 도시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자꾸 목이 아프네요.
제가 사실 목이 강한 편이 아니라가지고 예전에도 물을 마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가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걸 편집을 하고 또 이걸 이어붙이고 물 마시는 걸 또 잘라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요새 피곤해가지고 그냥 끊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또 물 한 잔 또 마셔야겠네. 왜 이렇게 목이 갈라지죠?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푸코는 아주 약하고 자주 아픈 아이였다고 해요. 몸이 약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에도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과외 선생님이 따로 공부를 가르쳐줘야 했죠. 하지만 이제 푸코가 관심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기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아주 잘 이해했고 작은 장난감을 만들기도 했었죠. 자기가 스스로. 몸은 약했지만 손재주는 이제 좋은 아이였던 거죠.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제 푸코가 수술 도구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외과 의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의사는 참 선망의 직업이었나 봐요. 그렇게 어머니의 바람대로 푸코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푸코는 외과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푸코가 피를 보고 기절을 했거든요. 푸코는 피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이 살을 잘라내고 신체 장기에 칼질을 해야 하는 이 외과 의사가 피를 보고 기절을 하니까 푸코는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제 푸코는 물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1년 푸코의 진자라고 불리는 아주 멋진 실험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사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푸코는 프랑스의 판테온이라는 곳의 돔에서 무려 길이가 67m에 달하는 실을 내려뜨려가지고 28kg이나 되는 무거운 추를 매달아서 흔들었죠. 진짜 이 큼지막한 추가 슝슝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흔들리는 장면을 참 상상해보면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봐도. 이렇게 어느 한 점에서 이제 매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걸 이제 이 진자라고 부르죠. 그 추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위대한 실험인가 싶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냥 뭐 추만 흔들리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사실 이 실험 장치가 과학관에 가면 거의 다 있거든요. 이 실험 지금도 사실 이제 과학관에 가면 볼 수 있는 필수적인 실험 장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걸 막 보면서 놀라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복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막 이제 똑같이 이제 진자를 만들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주 놀라워했다, 아주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왔다 갔다 하기만 했으면 이제 아무도 놀라지 않았겠지만 이제 여기에 뭔가 있었던 거죠. 이 푸코의 진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냥 가만히 이제 흔들렸던 것만이 아니라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게. 이상하죠. 아무도 이 진자를 돌리지 않았거든요. 진자를 왔다 갔다 하게만 했을 뿐인데 얘가 슬슬 도는 겁니다. 마치 이걸 뭐 유령이 툭툭 치면서 방향을 바꾸기라도 하는 것처럼 진자가 돌면서 흔들린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 착각인 거죠. 진자는 돌지 않았죠. 진자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진짜 돈 것은 땅이었죠. 마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돈 건데, 마치 우리가 이제 팽이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는 팽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팽이 위쪽 하늘에서 누군가 이 추를 흔드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 이제 팽이가 도는 것이지만 팽이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추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팽이에 있으니까
지구가 도는 걸 이제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팽이가 또 너무 크고 거대한 데다가 우리 주변 모든 것이 거기에 딱 붙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했고, 이제 애꿎은 진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이 진자의 이상한 회전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팽이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우주 공간에 나가서 이제 직접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진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와, 지구가 돌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어쨌든 눈을 본 거죠. 그래서 열광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도 거의 모든 과학관에 이 실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학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핸드폰 속에도 푸코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핸드폰을 기울이면 그 핸드폰이 알아서 이 사진이나 동영상의 방향을 바꿔주죠. 핸드폰이 어떻게 자기가 기울어지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이로스코프라는 기계 때문입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는 간단히 말해서 아주 작은 팽인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팽이가 여러분의 손 위에서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때 손바닥을 살짝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팽이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바닥을 어떻게 기울이던 간에 팽이는 수평을 유지하고 잘 돌아갑니다. 팽이가 같이 기울어지질 않죠. 이걸 사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참 상상을 하셔야 되네요, 항상. 하여튼 이런 팽이가 핸드폰에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팽이가 계속 잘 돌고 있다면 설령 핸드폰이 기울어져도 수평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그 수평을 유지하는 팽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바로 보였던 팽이가 기울어져 보인다면 핸드폰은 아하, 이 팽이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푸코의 진자를 보고 아하, 사실은 진자가 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지구가 돌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푸코가 자이로스코프를 발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자이로스코프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이 자이로라는 게 회전을 의미하고 스코프는 이제 본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래요. 푸코의 진자와 비슷한 원리를 가진 장치였으니까 관심이 생겼을 테고, 또 이것을 이용해 지구의 자전을 보여주는 실험도 시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몸이 약했던 푸코는 48살이라는 나이에 신체의 여러 부분이 마비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마지막엔 마비 때문에 아마 숨 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게 운 나쁘게도 유전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멋진 실험으로 우리를 놀래켜준 푸코가 평생 이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도 좀 끔찍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삶을 끝낸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흔들 때만이라도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움직일 때만이라도 푸코를 기억해 준다면 하늘나라의 푸코가 살며시 이제 미소 지어주면서 그래도 행복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이건 이제 판테온입니다. 푸코가 실험했던 판테온에 대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큰 돔 지붕을 가진 건물을 부르는 이름이었죠. 이 지붕이 정말 매우 크고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고 크겠죠. 지붕이 크니까.
그 중간에 어떤 기둥이 없고 정말 큰 지붕 안에 큰 진짜 이 통째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었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믿는 그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만신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려니까 이제 크고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판테온을 만든 거죠. 그러나 이 로마가 하나의 신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판테온은 성당으로 바뀌죠. 그 수많은 신들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나 그림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파괴되고, 그 자리는 이제 대신 저기 성모 마리아, 예수님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랑스의 판테온은 원래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다르게 바뀌어졌습니다.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5세는 병에 걸렸다가 나은 뒤에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성당을 짓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국민들 손에 죽으면서 왕이 없어져 버리는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왕의 성당도 뭐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묘지로 확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잔디가 덮인 묘지는 아니고요. 이제 돌로 만든 육중한 관이 방마다 배치되어 있는 어떤 실내 묘지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원래는 그 루이 15세는 이제 성 주느비에브 성당 이렇게 지었었는데, 이게 판테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신을 모시는 성당이 여러 위인들을 모시는 묘지로 바뀐 거죠. 로마의 판테온하고는 거꾸로죠. 로마에서는 이제 그 여러 신들을 모시던 이제 판테온이 하나의 신을 모시는 성당으로 바뀌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성당이었다가 수많은 위인들을 모시는 이제 묘지로 바뀐 거죠. 참 이제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엎치락 뒤치락이죠. 어쨌든 이 파리의 판테온도 로마의 판테온처럼 큰 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도 아주 넓었고, 큰 진자가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푸코도 이곳을 실험 장소로 딱 좋다고 여겼던 거겠죠. 죽은 위인들을 위한 공간이 과학의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쓰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다른 엎치락 뒤치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뭐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푸코가 살았던 프랑스, 그다음 로마 시대까지 굉장히 여러 시공간을 여행을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꿈속에서 로마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저도 로마를 사실 예전에 가보긴 했는데, 이런 어떤 판테온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 알고 갔더라면 판테온을 꼭 가서 봤을 텐데, 그때는 또 그걸 몰랐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꿈속에서 로마의 판테온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수천년이 된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게 진짜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때는 이걸 무슨 악마가 지었다고 했다던가, 이건 사람이 이런 걸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큰 돔을 가진 건물을 어떻게 사람이 지을 수가 있냐,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영광을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그 후손들. 그래가지고 악마가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꿈속에서 로마에 가서 이 판테온을 같이 한번 구경해보면서 또 우리 과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꿈속에서 그 로마의 그 기차역이 뭐죠? 테르미니 역인가요? 거기서 뵙고 같이 판테온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또 뭐 맛있는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뭐 맛있는 게 있겠죠? 스파게티가 맛있네. 그래서 판테온도 구경하고
맛있는 스파게티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꿈속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꿈속에서 로마의 테르미니역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